안녕하세요. 온쉐이프 기술지원부 송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온쉐이프 테크 팁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질문이 왔던 다양한 내용 중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테크 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측정입니다. 온쉐이프에는 이제 측정 도구가 내장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특정 아이콘으로 제공되지 않고 온쉐이프 그래픽 상에서 원하는 요소를 클릭하면 그 클릭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측정되게 됩니다. 뭐 이제 길이라든가 넓이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량 정보나 물성치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온쉐이프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지금 파트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쪽 치수에 둘레가 아니면은 뭐 반지름의 원호의 지름이나 직경이 궁금하실 경우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은 하단에 이 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중심은 XY 축으로는 제로고 이제 Y축 값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세부사항 표시라는 항목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더 다양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한 원의 지름값과 이제 원호의 길이값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 반대편에 있는 이 원을 클릭해 본다면은 이 두 개의 원에 대한 최소 거리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부사항 표시 항목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뭐 최소 거리를 포함해서 x, y 축에 대한 최소 거리와 뭐 두 원에 대한 중심 거리 그리고 또 x 축에 대한 중심 거리라 등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길이 값은 두 원의 길이 값인 거고요. 만약 제가 특정 단면을 선택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특정 단면에 대한 넓이 값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두 점에 대한 최소거리라든가 XY 지축에 대한 데이터를 쓸 수 있고요. 이 치수를 두 번 클릭해가지고 쉽게 선택한 다음 Ctrl C, Ctrl V를 이용하여 복사 붙여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물성치값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이제 파트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재질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질 지정 눌러주신 다음 원하는 재질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1060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피처 리스트에 파트 리스트가 안에 속해져 있는데 이 파트 리스트에 있는 파트를 눌러주시면은 아까랑 약간 다른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제 물성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냐는 이제 메시지가 뜨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제가 선택한 파트에 대한 이제 질량과 볼륨 그리고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량 중심과 관성 모멘트는 현재 이 원점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만약 이제 특정 원하는 위치에 대한 뭐 질량 중심이나 관성 모멘트가 필요하다면은 메이트 커넥터를 직접 만든 다음 그 메이트 커넥터 선택해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 한 개의 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파트들도 직접 선택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질량 중심과 모멘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샤프트와 부싱에 이제 재질값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재질이 정의되지 않아서 챔버에 대한 데이터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온쉐이프에서는 측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특정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화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치수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변경 및 혼합 사용입니다. 온쉐이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단위기가 필요하고 그 단위계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뭐 특정 인치 단위기를 사용하고 있어도 특정 부분은 뭐 미리 단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 온쉐이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위계를 설정하고 혼합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문서 내부나 문서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아이콘을 눌러서 계정 관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계정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계정 관리에 이제 기본 설정 항목 보시면은 이렇게 단위에 대한 이제 설정 값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리 단위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인치나 밀리미터, 야드 값으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각도도 디그리와 라디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량도 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킬로그램, 원스, 파운드 같이 설정을 해보실 수 있고요.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언제든지 단위 저장 버튼을 눌러서 확실히 저장을 하고 마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설정된 값은 새롭게 문서를 만들 때마다 해당 값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아마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인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문서를 만들면은 뭐 스케치를 해가지고 치수를 줄 때 왜 자꾸 인치가 나오지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요. 만약 이제 이 문서가 지금 인치로 만들어졌다, 근데 미리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살짝 보여드린 것처럼 이 좌측 상단에 있는 문서 메뉴에서 이 작업 공간 단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특정 문서나 전체적인 문서에 대한 디폴트 값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제 제가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사각형을 그리다가 이 윗부분의 치수를 지금 뭐 100mm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갑자기 3인치 정도로 값을 입력하기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3인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3인치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화면상에는 그냥 3인치로 안 뜨고 저희가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이 치수를 2번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기존에 입력했던 3인치란 값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당 부분의 치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 단위계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링크 공유입니다. 온쉐이프 계정이 없는 사용자들은 온쉐이프의 파트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입을 한 다음에 공유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 너무 불편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온쉐이프에서는 그냥 링크를 만들어서 그 링크를 다른 사용자한테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온쉐이프 로그인 없이 해당 파트를 공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공유된 문서는 오로지 보기 조건으로만 주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실제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고 공유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봤었던 이 바이크 데모 문서를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양한 공유 옵션이 있습니다. 이 공유 옵션 중 링크를 눌러주신 다음 이제 보시면 뭐 해당 링크를 가진 모든 사용자가 이 통화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링크를 가진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다는 권한이 생겼고요. 이거를 클립보드로 복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복사가 된 거고요. 제가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새 스크린 창을 열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 URL만 복사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렇게 바이크 데모 모델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방금 봤던 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계정을 생성하거나 로그인하라는 이제 란이 뜨게 되고 이 하단에는 이제 현재 문서는 오직 볼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링크는 오직 뷰 올리로 되어 있다 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뭐 어셈블리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값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 이 링크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용자가 보지 않게 설정하고 싶다면은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사용자가 절대 보지 못하게 되죠.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공용 문서인 퍼블릭 문서와 내부 문서인 프라이빗 문서를 이제 오고 가고 할 때 어떻게 오고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용 문서 만드시는 공용 문서는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공용 문서를 X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내부 문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회전 및 이동 줌입니다. 저희 온쉐이프는 온쉐이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CAD 시스템과 같이 융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냥 온쉐이프만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쉐이프를 이제 검토용이나 이제 서로 이제 협업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 CAD 시스템과 온쉐이프의 마우스 제스처 기능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온쉐이프에서는 개개인들이 이제 온쉐이프면 온쉐이프, 아니면 오토캐드면 오토캐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회전 이동이 가능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온쉐이프 계정 관리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 우측 상단 우측 상단 아이콘을 눌러서 계정 관리에 들어가신 다음 기본 설정 안에 있는 이제 매니퓰레이션 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글 바꿔 다듬을 예정인데요. 현재 보시면 온쉐이프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솔리드웍스를 기존에 같이 많이 사용하신다 하시면 솔리드웍스로 바꿔주시면은 솔리드웍스가 화면 이동할 때, 화면 회전할 때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입니다. 그냥 가운데 버튼으로 바꾸게 되죠. 나머지도 이제 솔리드웍스랑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NS 유지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크레오로 바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쉐이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온쉐이프 기본값을 쓰게 됐고요. 이제 이 보기 매니플레이션 설정 저장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해당 부분을 저장해서 하시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스케치나 파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시면 윈도우나 리눅스에서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온쉐이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만으로 해당 요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요소를 우클릭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복사한다든가, 복사한 요소를 스케치 요소들을 복사한다든가 이런 메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이 예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스케치를 그리고 두 개의 평면을 추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플레인에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스케치를 이 면 원투에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제가 우클릭 해가지고 스케치 복사, 그리고 여기서 붙여넣기, 그리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똑같은 스케치들을 복사할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 요소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볼 건데요. 저희 온쉐이프에서 스케치 붙여넣기 기능은 원본 모델과 서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원본 파일의 형상과 치수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지, 그 데이터들이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원본 파일이 바뀌면 그 다음 파일이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복사된 요소를 변경했을 때 그 요소들이 같이 변경된다든가 그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은 복사한 파일도 같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기능은 이제 여기 파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번이나 아니면 다다음 번쯤 진행할 웨비나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타원을 복사해가지고 타원을 두 개 복사해서 사이즈를 다 바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로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파일 형상은 비슷한데 각각의 치수가 약간씩 다를 때 주로 사용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단면적이 서로 다른 요소들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스케치나 스케치 요소, 파트들을 복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스케치 전체를 복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스케치 1번을 잠깐 편집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두 개의 스케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스케치 중 만약 제가 이것만 복사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스케치 요소 복사 눌러주신 다음 스케치 요소 붙여넣기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요소를 제가 이 네모난 아이콘을 눌러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점도 원하는 위치에 이동해가지고 딱 이동시킬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 원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안 들어갔죠. 원래 엄밀히 따지면 트랜스폼 기능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끌어서 이동시키기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스케치 요소들도 하나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우클릭으로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스케치에서 이제 스케치 요소들을 복사하는 걸 봤었는데 이번엔 제가 잠깐 어셈블리 내에서 이렇게 가져온 파트들을 복사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이런 링크 요소가 지금 반대편에 없어서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우클릭해가지고 해당 요소를 복사하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스처는 보이지 않겠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이렇게 가져온 요소를 회전시키거나 이동시켜서 쉽게 어셈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나 파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최종이라는 기능입니다. 저희 온쉐이프에서 이제 최종이라는 기능은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로프트로 만들어진 형상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기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이쪽 면에서부터 이 면까지 로프트를 이용해서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 로프트라는 도구를 보시면은 이제 프로파일로 이 원과 여기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형상이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4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 형상에서 이 형상까지 이제 채워진 건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이 스케치 10번에 있는 이 곡선을 약간 편집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약간 모양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로프트 형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변경된 거에 맞춰서 재생성되게 됩니다. 약간 뚱뚱해졌죠? 제가 방금 10번을 수정했는데 근데 만약 이렇게 수정하고 나갔다가 다시 하고 수정하고 나갔다가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최종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스케치 편집 중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형상이 나오는지까지 나타나 있죠.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이동된 즉 편집된 항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아까랑 스케치를 좀 비슷하게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변경하자 여기 쉘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아까는 쉘이 좀 오류가 났던 표시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멀쩡하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이라는 기능은 지금같이 간단한 하나의 스케치일 수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스케치를 편집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형상이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보는데 검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냅 모드입니다. 스냅 모드는 이제 어셈블리의 편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파트를 삽입하게 될 때 그냥 아무 위치에나 삽입을 한 다음에 이제 웨이트 조건을 줘서 조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설계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한 위치에 어셈블리를 하고 싶으실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이 스냅 모드를 사용해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스냅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커스텀 메이트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이 커스텀 메이트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부터 이제 파트 삽입과 동시에 메이트를 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실린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실린더 형상이 있고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메이트 커넥터가 있는데 얘는 잠깐 억제해 볼게요. 지금 메이트 커넥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억제시켰고요. 약간 재생성이 되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어셈블리를 만들었고 제가 이제 파트 스튜디오에서 이 파트 1을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빈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삽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클릭해서 만약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파트가 생성했을 때 그 원점 상대적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파트가 삽입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얘는 필요 없고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에 고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를 해서 부품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의 파트는 어딘가에 묶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파트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 양 끝에 삽입할 이제 이렇게 마개를 가져올 건데 지금 보시면은 가지고 올 때 그냥 이렇게 냅두면은 아까 처음에 생성했던 위치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제가 이 끝에다가 붙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아이콘이 뜨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마우스 커서를 어디다 갖다 놓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커스텀 메이트 커넥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파트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클릭해서 이 파트만 이렇게 살짝 꺼내볼게요. 살짝 꺼내본 다음 이 파트 스튜디오의 메이트 커넥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메이트 커넥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면 위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메이트 커넥터를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메이트 커넥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가 볼게요. 다음 삽입을 해서 이 방금 전에 메이트 커넥터를 만들었던 이 파트 2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할 때 다시 보면은 지금도 아무것도 안 뜹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스냅 모드를 잠깐 켜볼게요. 스냅 모드를 켜본 상태에서 파트 삽입을 누르고 파트 2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메이트 커넥터를 만드는 이런 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 점들을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쉽게 파트를 삽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파트가 더 이상 만들었는데 파트가 움직여지지 않죠? 이렇게 삽입과 동시에 이렇게 조립을 해 보실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지금 얘를 억제하면 아마 쟤도 깨질 텐데 일단 그래도 아까랑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제하고 이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이 패스트 메이트를 할 아까 메이트 커넥터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파트 2를 제가 제거하고 다시 이 스냅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무런 아이콘이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트 커넥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연결할 부분을 미리 하나 선택해 놓기 때문에 선택을 실수로 잘못 선택할 이제 그런 요소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고 좀 더 빠르게 메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멘트라는 항목입니다. 코멘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제가 뭐 어떤 파트나 아니면 특정 홀이나 특정 점이나 특정 모서리 아무튼 어떤 거는 설계를 하면서 궁금했던 어떤 요소에 대해 이제 특정 이제 뭐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할 때 가장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식으로 장점이 되냐면은 제가 특정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게 됩니다. 코멘트라는 기능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바이크 데모 영상을, 데모 이제 모델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구멍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얘랑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좀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해서 우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 설명 추가라고 되죠? 저 이제 코멘트라고 변경할 건데, 여기다가 제가 이쪽 홀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지금 메시지 남기는 쪽 아래쪽 잘 보면은 뭔가 이제 아이콘이 하나 이상한 게 있죠? 일단 추가해서 눌러볼게요. 추가하게 되면은 설명 안에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가 뜨고요. 만약 협업하는 사용자가 있다면은 이 메인 메시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하다가 만약 협업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이걸 눌러서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어떤 부분에 코멘트가 남겨졌고 제가 아까 전에 코멘트를 남겼을 때의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사용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을 필요 없이 더 빠르게 해당 부분을 찾아서 뭐 검토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PPT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막 사용자들한테 아니면 협력업체한테 여기 좀 확인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코멘트 기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축키 툴바입니다. 저희 온쉐이프에는 이제 키보드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축키 툴바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툴바는 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도 있으면서 작업 환경에 따라 이제 이 툴바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이제 이 다 아이콘들이 바뀌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어셈블리입니다. 이 어셈블리에서 만약 제가 키보드 S키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 부품 삽입이나 메이트 커넥트, 패스트메이트, 뭐 리볼브메이트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제가 파트 스튜디오에서 S키를 누르면은 뭐 스케치를 들어가거나 돌출, 회전과 같은 이런 이제 피처 스튜디오에 맞는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제 스케치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번엔 스케치에 맞는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건 단순히 키보드 S키만 누르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자주 사용되는 도구가 있다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거나 뭐 라인이라고 해서 L을 누른다든가 온CF의 고유의 이제 단축키를 쓰지 않고 그냥 S키를 눌러서 더 빠르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이 계정 관리에서 다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 설정 안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 단축키 툴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축키 툴바에서 스케치에 돌출을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체크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엔 언제든지 이 단축키 툴바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당 부분을 저장만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희 비교라는 기능입니다. 온쉐이프는 이제 PDM이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제가 버전을 만들거나 브랜치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과 현재 상태를 아니면 각 버전과 특정 버전을 서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비교를 하는 방법은 그래픽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리스트로 해가지고 항목을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든 문서인데요. 이제 이렇게 로커가 지금 좀 길다랗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길다란 부분인 거고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리비전 A라는 버전에서는 이 로커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좀 짧은 느낌의 로커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좀 짧죠? 근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얘가 진짜 짧은 건지 긴 건지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절대 모르죠. 제가 이 메인이랑 이 리비전 A랑 이 아이콘을 눌러서 비교라는 명령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이 비교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뭐 슬라이드 바가 나타나고요. 여기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리비전 A 상태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색깔이 변경이 없는 것들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이제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리비전에 비해 얘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중간에다 놓으면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띄어져서 뭐 보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보실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만약 스케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스케치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리비전 A 때와 리비전 메인 때 스케치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돌줄 값에 대해서 이 돌줄이 지금 서로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리비전 A는 22mm를 돌출했는데 얘는 18밖에 안 했다. 그리고 얘도 뭐 8에서 12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얘는 이제 이 위에는 탭에 대해서 어떤 탭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떤 피처들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차이만 표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명확하게 보시려면은 이렇게 차이만 보기를 눌러놓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이렇게 비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온쉐이프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번 저희 온쉐이프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해보고 뭐 협업을 해보고 뭐 비교를 해보거나 브랜치를 만들어서 설계 변경을 시험해보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안내 도와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나 뭐 기능 개선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